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증시가 랠리를 했는데 바로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9K 구간 좀 횡보 중에 있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첫 탈중앙화 암호화폐로서 기네스북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비트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미 상장이 됐고 신규 상장 코인이 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하자마자 거의 1000%의 이제 수익률에 준하는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사서 업비트에서 보내서 이제 5시에 올라온 이 펌핑을 먹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커플링 쪽으로 좀 이제 같이 가는 코인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드님 안녕하세요. 저희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코인 시장이 막 어렵고 네. 그래갖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카카오톡이 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카카오톡이 안 돼갖고 좀 주말에 사람들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주말에 네. 좀 불편했습니다. 네. 카카오톡이 안 되면서 이제 그 계열사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안 되기 때문에 모빌리티라고 이제 그 전동 킥보드가 네네. 안 그걸로 돼요.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네. 안 돼갖고 여러분 금액 한 50만 원인가 맞아요. 냈던 이제 네.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거 카카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뒤쪽에 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재밌는 얘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들었을 때 커플링? 코인 메타?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들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네. 얘기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이제 뒤져보다가 네. 좀 커플 사진을 좀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네. 감성 커플 사진, 저작권에 안 네. 걸릴 만한 그것들 네. 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남녀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손에 깍지를 꽉 끼고 네. 이제 미래를 같이 이런 거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웃깁니다. 예, 혹시 이 커플 사진이 코인과 관련이 있어서 가져오신 거겠죠? 네, 오늘 네. 좀 말씀드리려 하는 네. 주제와 좀 이제 부합이 돼갖고 네.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커플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연인 사이끼리 이제 반지를 그죠. 끼잖아요. 예, 반지를 끼는데 커플링 안 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이 반지를 끼는 네.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반지를 그죠. 서로 나눠서 끼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나는 누구 누구의 남자친구다, 나는 누구 누구의 여자친구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커플링입니다. 커플링. 네. 우리가 이제 나스닥과의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는 D란 얘기는 이제 반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커플링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가 이제 바라는 이 나스닥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나스닥과 이 비트코인 시장이 같이 디커플링을 가면서 우리들의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네. 참으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좀 주목하실 거는 이 디커플링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업비트나 이런 창을 열어봤을 때 어떤 코인이 올라요. 어떤 코인이 오르는데 어떤 코인은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같이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네. 화면을 한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이더리움이 짠 이렇게 손을 이제 펼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코인들이 이렇게 트론도 있고 네네. 보이네요.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시총이 작은 코인 이런 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네네.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보시면 이 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네.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에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지 그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 커플링 코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도 사실 아시는 게 코인 쪽은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도 북한에 이슈가 있다면 방산주가 같이 오르고 그럼요. 예. 그런 식으로 코인에도 확실하게 좀 메타가 있어 보여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면 이제 네. 방산주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명확한 이제 인과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결과가 이제 인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코인들도 있어요. 네. 이름이 비슷하다고 올라가는 그런 코인도 있고 무슨 뭐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하는데 네. 제가 이따가 이제 이 코인들 다 찝어왔으니까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화면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이 가는 코인이라고 자 이 굳게 잡은 이 귀여운 두 코인의 네.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올라가니까 너도 따라오세요. 끌어줄게. 끌어줄게라는 의미로 느낌으로 좀. 이제 네.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코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이게 수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코인들 여러분 이 섹터들을 잘 알게 되거나 이제 어떻게 네. 보면은 잘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니면 그냥 이 기정 사실을 그냥 알고만 있어도 네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다음엔 이 코인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 화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 코인들을 이제 엮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는 현재 이 시장이 단타를 치기 좋을까요? 아니면 장타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시장이 사실 지금 방향성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장타보다는 단타로 짧게 먹고 수익 줄 때 딱딱 가져가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네. 대답을 잘 네네. 하시네. 지금 딱 장에서 줄 때 먹어야 됩니다. 네, 진짜로. 정말 네. 잘 하신 것 같고 네. 저도 여러분 정말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아까도 보면 온톨로지나 이런 중국 코인들이 살짝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졌던 네.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에 대해서 아이오타 종목도 네. 갑자기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기회를 딱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매도가를 미리 걸어두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을 좀 넘어가서 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코인이라고 좀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뭐 샌드박스, 또 네. 하나도 여러분들 또 다 알고 계시는 뭐 디센트럴랜드인데, 네. 자, 작년에 이제 NFT 시장이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네.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코인 시장을 위험 시장이 이제 초위험 자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NFT를 이제 말하면 무슨 자산이라고 얘기하면 초초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네. 이 NFT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이제 위험한 요소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샌드박스와 이 디센트럴이 오늘의 이제 이 커플링을 향해서 같이 간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네. 네. 지금 NFT 쪽이면은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메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엮이는 메타버스 거고 메타로 여기 뭐 좀 플로우나 정리를 이런 해볼 것 코인들도 같은데. 이제 엮일 수 있는 네. 거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별로 이제 엮기 나름입니다. 엮기 네. 나름이지만 그래도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샌드박스가 오르면 여러분들 디센트럴랜드도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있다라는 네.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얘기를 드리면 시총이 여러분 13억이거든요. 네. 네, 13억짜리의 이제 거대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 하루 이용자가 뭐 38명.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네. 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뭐 522명이라고 이렇게 네. 이용자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뭐 기사를 쓰신 분도 아직 메타버스의 이 경제를 봤을 때 갈 네. 길이 아직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디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둘 중에 고르시게 된다면 네. 샌드박스가 나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디센 같은 경우 이제 땅을 제공하고 뭐 네. 가상 부동산이 부동산이라고 있죠. 네. 들어보셨죠? 가상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땅을 제공을 하고 여기다 이제 뭐 유저들의 뭐 지지 같은 것들 받아서 투표를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진행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저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네. 이제 받는 게 이제 NFT나 이런 디센 코인을 이제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별로 안 됩니다. 네.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무리 상황에서 이게 NFT나 이런 코인들을 받더라도 네. 여러분들 그 가치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작년에 사실, 네네.
사실 디센보다는 샌드박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게 샌드박스 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샌드박스 자체를 또 네. 보면 여러분들 유저 자체가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임 메이커라는 툴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툴은 있지만 아직 샌드박스의 이 영향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둘 중에 만약에 고를 거라면 자, 이 둘 중에 다시 한번 화면에 돌아와서 둘 중에 비슷한 이제 움직임이 보인다면 차라리 샌드박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하락장에 여러분들 이제 뭐 메타버스든 뭐 NFT든 모든 코인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상황이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뭐 이 코인에 투자해서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금은 죽어 있는 이 NFT 시장이 향후 이제 반감기를 겹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때 이 코인 두 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샌드박스를 하신 게 어떨까라고 좀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앵커님은 NFT에 대해서 좀 뭐 투자를 해보셨던가 아니면 뭐 NFT 쪽 저도 투자를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NFT 쪽이 사실 가격이 오르면 좀 천정부지로 솟는 그렇죠. 게 있고 사실상 뭐 디센트럴랜드 부동산 맞아요. NFT 쪽이다 하는데 그쪽 가격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네네 정말 많이 올라서 사실상 손을 대기는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NFT 쪽에 관심이 계속 있고 이게 나중에 정말 우리 장을 이어갈 또 메타버스가 호재가 있겠다 싶으면 오히려 그냥 샌드박스 코인을 좀 모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상 부동산에 네. 대한 얘기가 많죠. 네. 왜 실제 이런 자산이 아닌데 그걸 왜 네. 사서 뭐 하느냐 얘기도 그죠. 많은데 여러분 향후에 어떻게 보면 실제 부동산만큼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우리 코인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 아시는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과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같이 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이름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뭐 원래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하드포크가 돼서 나온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 움직임은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네.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POS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환하게 되면서 이 둘의 행보도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그죠. 예. 예전에는 그럼 계속해서 커플링이 됐었다면 그렇죠. 예. 사실상 이제는 POS로 전환을 하고서는 이제는 사실상 모르다. 그렇죠. 모른다. 이제는, 네. 이제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거고 여기에 제가 이 비트코인 네. 골드를 좀 넣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골드가 지금 바이낸스에서 또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발표가 네, 공식화가 맞아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거래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업비트에서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좀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냥 이런 뭐 비트코인 골드가 뭐 상폐당한 이런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이클과 비골이 같이 가고 네. 있군요. 네. 둘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메모를 네. 해두시고 만약에 지금 비골이 오르는데 이클이 살짝 안 좋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보시게 되면 네. 이 상관관계를 잘 보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원래는 같이 갔었지만 살짝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골드가 오히려 좀 더 메타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점까지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것도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네. 이제 오늘 좀 많은 코인을 볼 겁니다. 네. 우리 뭐 골렘 코인 또 엘프 코인이 네.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이 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이 한 2,800억 정도 이렇게 큰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빗선까지 네. 합치면 뭐 국내에서 뭐 한 70% 이상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대부분 이제 국내 코인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국내 비하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입니까? 네. 근데 이렇게 국내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국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렘도 지금 현재 이 엘프랑 같이 가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커플링이 돼 왔고 잘 가고 왔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최근에 골렘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네. 골렘이 올랐는데 엘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금 디커플링이 또 모습이 슬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던 골렘이 가면 엘프가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이번을 좀 계기로 조금은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예외를 좀 가져왔고요. 원래는 이렇게 갑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제 같은 시각에 같은 이제 타이밍에 제가 차트를 두 개 캡처를 해왔는데 네. 골렘이 이제 가고 나서 떨어지기 이 직전에 엘프가 또 올라가고 와, 같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항상 보여왔던 이 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법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보시길 좀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우리 이 세계 코인을 보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혹시? 중국에 관련된 인물인데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 정말요? 아, 네. 저는 트론을 보고 그냥 도미니카 공화국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볼 네. 수도 있지만 이 아, 중국 저스틴 선도. 저스틴 선 네,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입을 많이 이제 네.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일론 입선, 머스크급인가요? 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 안 그 되는데.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네. 이제 지금 현재 뭐 네. 후오비 글로벌의 이제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얘기,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소식을 이제 호재로 입어서 네. 최근에 이제 올랐던 좀 경우가 아. 있는데, 자,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이 같이 올랐어요. 이 세 개가. 네. 저스트 코인, 비트토렌트는 좀 예외로 두겠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요즘 너무나도 큰 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외로 좀 두고 있겠지만, 자, 이제 트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트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탈중앙화된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봤을 때 이런 것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문서나 사진,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뭐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통을 하는 데서 이제 네. 좀 이제 비용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네네.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이 저스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인물이 만든 이제 트론 기반의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을 가겠다, 뭐 디파이 시스템이죠. 우리가 네. 최근에 디파이 뭐 디파이 배웠죠. 네. 루나 테라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네. 그래도 지금 아직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저스트가 한번 올라줬습니다. 네. 올라줬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비트토렌트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2021년 상승장 때 엄청나게 올라왔던 코인입니다. 네, 처음부터 맞아요. 뭐 1원부터 시작해갖고 뭐 한 15원 이상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수익을 많이 줬던 코인인데, 지금은 좀 미미한가 지금은 봅니다. 네. 뭐 지금 솔직히 투자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투자를 아, 권해드리지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차트도 그렇고 지금 계속 움직이지 않고 네. 가만히, 그러니까 한 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네. 7%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올라가고 막 그렇게 와, 할 수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자, 저스틴 선과 관련된 이 트론과 비트토렌트, 이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 없겠죠? 없습니다. 최근에- 리스메타입니까? 네, 맞아요. 네. 네, 리스메타.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 저는 리플과 네. 우리 스텔라 루멘 항상 이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에서 이제 하드 포크가 돼갖고 이제 나온 이 코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같은데, 네. 스텔라 루멘을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뭐 국제 송금 이런 걸로 해갖고 좀 더 이제 금융의 이제 지원성이 좀 낮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움직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 좀 더 강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리플 소송도 뭐 그죠. 잘 아시고, SEC가 만약에 지게 된다면 네. 물론 질 확률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리플이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선반영돼서 오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리플의 호재 스텔라 루멘이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같이 가는 거죠. 이제 네. 리플이 만약에 이제 이 소송에서 좋은 네. 모습을 보이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커플링 메타죠. 이제 같이 이제 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스텔라가 이제 이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네. 뭐 크게 막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결과로 또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게 얘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제 차라리 이 두 개를 같이 본다면 아직 상승분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히려 리플은 현재 좀 올랐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그렇죠. 보인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이 가는 메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코인 진짜 화끈하죠. 예,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크 코인과 이 네. 스트라티스 코인을 이제 정말 많이 오르는 보여드리는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고 특히나 이제 스트라티스 코인을 보면은 이제 업비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이 업비트에 이제 기존에 갖고 네. 있는 물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80% 이상은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 국내 이 세력이나 이제 국내 이제 뭐 시장을 이제 운전수들이 시장을 갑자기 이제 끌어올릴 때 이런 코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스트라이크나 스트라티스는 뭐 리플이나 뭐 스텔라루멘처럼 어쨌든 하드포크된 그런 코인들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름 스트 이걸로 맞아요.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잘 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안 선생님도 네. 코인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자, 네. 지금 보면은 자, 우리 스트라이크, 스트라티스, 뭐 스팀 달러 이런 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앞에 그냥 스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처럼 네.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름이 헷갈려서 사시는 분들도 현재 계시는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지금 뭐 상승 원인, 그러니까 무직성 상승으로 같이 올라갈 때 맞아요. 쫓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요즘은 스트라이크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스트라티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영국의 호재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에서 올라갔지만 이게 완벽하게 시소타기를 하기보다는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올라가지만 스트라이크가 조금 더 강하다. 네,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코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중국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의 네, 중국 많이 대표적인 나옵니다. 이 코인입니다. 우리 네오 코인.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 온톨로지 가스 이렇게 네 개를 제가 좀 같이 그냥 엮어 왔습니다. 이제 같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자, 우리 가스 코인을 좀 화끈하죠? 예, 가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윗꼬리 이렇게 쭉 달아주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영망치형의 네. 상황을 정말로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여러분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좀 들어갈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커플링 개념을 같이 잘 움직이는 게 뭐다? 이름이 비슷한 온톨 가스가요? 맞아요. 온톨로지 온톨로지 가스가 가스? 같이 잘 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네오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기반을 네. 잘 닦게 된다면 이 지금 차라리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이제 뭐 호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 동력이나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쓰임을 봤을 때는 네. 네오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네오는 요즘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시총도 무겁고 네. 이렇게 요즘 같은 장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어려운 않다. 코인이다. 차라리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이렇게 코인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건 이 가스나 이제 온톨로지 가스 두 개가 이제 최근에 뭐 가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갖고 좀 이제 좀 네. 이목이 네. 집중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온톨로지 가스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두 근데 혹시 그래도 어쨌든 중국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호재가 있다던가 중국의 세력들이 움직였을 때 확실하게 좀 올라주는 코인인 거군요. 네, 그렇죠. 따라서 가스가 그런 식으로 영망치형의 형태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잘 짚어주신 것 네. 같고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는 뭐 연관성이 없는데 그냥 가스라는 이름 하나 갖고 같이 올라가는 앞에는 스트,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가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게 진짜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진짜 이 코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잘 지켜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톨로지도 제가 네. 보기엔 좋은 코인이니까 잘 한번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 우리가 볼 코인은 우리 보라입니다. 보라와 이제 이 디카르고라는 코인인데, 자, 보라도 국내 코인이죠. 맞아요. 예, 네. 맞고 카카오 게임즈랑 네. 관련이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NFT에 대한 이런 사업 확장을 좀 이제 의지를 네.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이 이제 급등을 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보라 코인을 보면 이제 그냥 보라 이퀄 그냥 카카오에 관련된 코인이다라고
거의 뭐 그냥 카카오의 코인이다 보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여러분들 네.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네. 뭐 영향을 좀 이제 크게 뭐 미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음.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러니까 엮어서 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또 디카루그를 갖고 왔을까? 네. 디카루그는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인 물류에 관련된 코인이거든요. 네, 그죠. 예, 물류에 관련된 코인이고 이런 물류 시스템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글로벌적인 뭐 이커머스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네. 좀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트위터에 보면 이제 메인으로 좀 걸어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카카오에 대한 내용을 또 걸어놨습니다. 오, 네. 이번에는 이름이 비슷해서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좀 될 수가 있겠고 네. 이러한 좀 이제 아나운서님 혹시 택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시나요? 전 택배 정말 많이 시키죠. 그쵸. 요즘에는 온라인 배송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 많이 시키는데 혹시 디카르고로도 되는 건가요? 지금 디카루그가 결제가? 아직까지 이제 네. 완벽하게 이제 물류에 네.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뭐 아. 오배송이 없고 이렇게 네. 좀 쓰이는 이제 네. 코인인데 이런 네.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이제 아. 자리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뭐 택배를 시키면 이제 여러 택배사들을 건너서 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대입을 해서 택배가 이제 섞이거나 이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 디카로 보시면 되고. 아, 네. 그럼 페이에 대한 서비스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네네네. 카카오페이랑 조금 협약이 있는 거군요. 네, 아직까지 네. 이제 협력 관계이고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라코인과 네. 카카오페이와 이제 디카루가 아, 같이 한번 네. 엮어서 보면 어떨까를 제가 좀 말씀을 네, 좋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좀만 더 끝까지 보시고 자 이제 메타디움과 메디블록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딱 이름만 봐도 어떠한 일을 할 만한 코인이다라고 좀 감이 오시나요, 혹시? 메디. 매드가 딱 그렇죠. 의료 쪽이다라는 그렇죠. 게 확 들어오네요. 역시 네. 우리 유학파라서 그런지 네. 확실하게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백신 여권이라는 것들 요즘 네. 작년에 좀 핫했습니다. 그래서 네, 백신 핫했죠. 여권이라는 이제 주식도 음. 이제 받아서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인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아준가. 근데 그런 것도 우리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딱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필요가 있는 뭐 기술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여권처럼 이제 문서처럼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문서를 들고 다니고 네. 유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나라나 이제 뭐 입국을 할 때 핸드폰을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좀 참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이제 이거 여권 백신 여권에 네. 좀 수혜를 좀 받아서 같이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개인의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기밀이죠. 내가 뭐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남이 쉽게 알거나 네.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제 존중돼야 네.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이 아니면 안 된다. 블록체인 기술만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개 여러분들 잘 한번 메타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료 쪽이니까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렇죠.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만 있거나 뭐 결제 코인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뭐 코로나 끝났다고는 하지만 다시금 다른 전염병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또 충분하게 필요할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네. 자, 제가 이번에는 이 세 개 종목이 참 같이 가는 게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알파쿼크랑 이제 코박 토큰이랑 여기 톤. 자, 이게 이 모양이 좀 되게 좀 그런데 꼬여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같이 네.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네. 아무런 별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연관성이나 그런 게 없는데 네. 자, 국내용 코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 특히나 이제 네. 톤 같은 경우가 시총이 정말 작습니다. 네. 시총이 정말 작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좀 어떻게 차라리 이 코박 토큰도 시총이 정말 작지만 코박 토큰보다도 더 작은 시총을 갖고 있는 톤이기 때문에 네네. 자, 이 순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알파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수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코인일까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1, 2, 3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였을 때 대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만 짚어보시면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코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코인 이제 스팀입니다. 스팀. 자, 우리가 이제 두 코인에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좀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이에요. 네. 스팀잇이라는 플랫폼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팀이라는 코인을 좀 이제 가지고 이제 제 개인 매매를 할 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애착이 있는 좀 코인이기도 한데 홈페이지 주소도 보면 이제 스팀이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급부상할 때부터 존재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한 이제 메타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업비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스자로 시작되는 코인들이 오를 때 이 두 개 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총이 상당히 작고 뭐 가두리를 이제 특히나 가두리 펌핑이 뭔지 아시죠? 네, 알죠. 갑자기 이제 입출금을 잠가놓고 갑자기 올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특히나 여러분 이 스팀 달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좋은 정보이지만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두리 펌핑을 얘기를 해보면 특히나 이제 코인 수량이 적고 우리 그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당한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점에서 사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정리를 드리고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팀이랑 스팀 달러 말고도 하이브도 같이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이브까지. 같이 이제 엮어서 이제 올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S자가 들어갔다, S자가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그 코인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코인들도 같이 엮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나운서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커플링 메타 같이 알아봤는데 사실 뭐 많은 종류가 있고요. 이거를 다 외워서 우리가 투자에 적용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코인 커플링 메타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인은 호재에 의해서 오를 수가 있지만 이런 지금 좀 횡보하는 장에서는 그런 호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거나 좀 같은 계열의 코인들 같이 오르는 경우 있기 때문에 먼저 달려주는 코인 어떤 건지 좀 배워봤고 그거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코인 우리가 수익 타점 좀 잡아볼 수 있으니까 오늘 코인가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거 완전한 뭐 논리가 있거나 그런 주식처럼 어떤 테마주가 있는 거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좀 이런 메타가 있다. 이것 올라서 꼭 오르겠다 이런 거에 좀 목을 매지 마시고 좀 자기만의 기준을 항상 가지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좀 코인 커플링 메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또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정말 재밌는 얘기 가져오셨는데 2부에서는 살짝 이론적인 얘기도 좀 하고 또 거시적인 경제까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은 코인을 한꺼번에 알려드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이런 이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골렘과 이제 엘프가 같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미 머리에 탑재가 돼 있으셔야 되고 항상 이 코인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그래도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2부입니다. 2부. 2부에서 좀 이제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도미넌스. 자 우리가 이제 자 화면을 좀 볼까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2부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미넌스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도미넌스라는 걸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영국 유학파시니까 한번 네. 이제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도미넌스라고 읽으면 될까요? 너무 잘 읽어주셨고 정말 이제 발음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도미넌스라고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뜻이거든요. 뭐뭐보다 뭐 우위를 차지하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위, 유력 이렇게 좀 네. 보시는 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뭔가를 대고 그 대상에서 내가 나든 뭐 다른 대상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자,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율.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게 알트코인인데 네. 그러한 그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 또 그 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네. 그렇죠? 이 비트랑 알트로 나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여러분들 네.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뭐 500만 원이다. 이게 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 그렇죠. 그렇게 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여러분들 향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이 지배력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에만 수급이 몰리는 걸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비트코인에 있던 수급들이 나가서 그때 당시에 알트코인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투자하기 전에 특히나 이제 딱딱딱 이제 체크를 해보시게 네네. 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해시레이트 이런 지표들이 좀 많은데 그럼 우리가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장에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시가총액의 양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럼 도미넌스로 우리가 어떤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도미넌스가 뭐 높다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네. 다 네. 친절히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옛적에 뭐 라떼는 이러잖아요. 라떼는 네. 뭐 했다. 라떼는 뭐 군대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우리가 이때 보면은 자 라떼입니다. 라떼. 이때 비트코인이 거의 도미넌스가 95% 이상이었어요. 와,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어떻게? 비트만이 거의 시장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알트코인들이 나오기도 전에 거의 라떼 네, 시대인가요? 맞아요. 정말 이제 이 비트코인 네. 고인물이라고 하죠. 아. 올해 투자하신 분들 이 시간에도 이제 이 네. 시절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이 지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이 나오기 전 시장. 그러니까 무조건 블록체인 기술이다. 뭐 코인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트코인이었던 시절이 이때였고요. 자, 이런 시절이 이제 깨지면서 네. 천차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횡보하다가 다시 또 현재는 자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 이 네.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가격이 여러분 지금 이제 나온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아나운서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계속해서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비트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약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네. 자 비트코인 자체가 여러분 하락을 한다.
자, 비트코인 지금 여러분 하락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19.1K 구간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락하면서 지금 상황을 먼저 볼게요. 지금은 횡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네. 하락 플러스 횡보인데 네네네. 차라리 제가 보기엔 횡보라고 보는 게 맞을 네네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는데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도미넌스가 올라가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력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알트코인들이 하락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트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비슷해요. 횡보를 하게 될 경우는. 자, 횡보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를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 부분. 횡보 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와인나우를 보자면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너무 이 도미넌스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저점을 더 뚫고 아까 지금 차트 보여드린 것 같이 자 여기 보시면 이 저점을 뚫고 현재 여기 있는데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지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켜줄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할 때.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래서 알았다 이제 하락은 그냥 보기 싫고 우리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네. 나오는데 도미넌스도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도미넌스도 올라간다. 그 알트들의 수급이 좀 빠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 네. 대답을 못할 수가 있는데 정말 지금 잘하시는 배우면서 네, 네, 이렇게 같이. 하락이 나올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이 횡보인 와중에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트에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예요. 비트코인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확 올려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여기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시스템을 대입을 시킨다면 내가 지금은 그래도 알트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알트를 빠져나와야 되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횡보하는 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횡보할 때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면 알트코인 쪽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빠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횡보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하든지 하락하든지 한다면 또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지금 횡보장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화면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강세장 시작하고 내려왔고 네. 자 그래 보통 이제 하락장이나 이렇게 올 때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 보이다가 현재 우리가 이제 2021년도 강세장을 봤을 때 다시 네. 내려왔고 우리 향후 움직임을 좀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표를 잘 한번 보시면서 네. 이게 상승이 나오고 뭐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미넌스 얘기를 좀 마치고요. 자, 네. 우리가 이제 이 주말에 좀 불편하셨죠? 예, 주말에 불편했습니다. 카카오가 안 네. 돼가지고 좀 저도 좀 그렇고 이제 뭐 불편했는데 현재 이렇게 카카오가 이제 멈춤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이 이렇게 멈췄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현재 지금 상황이 안 좋았던 네.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건 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뱅크겠죠, 뱅크. 뱅크도 그렇고 만약에 이 카카오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월요일까지 네. 이제 복구가 안 됐더라면 여러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뭐 시스템들조차도 안 굴러갔을 가능성 높고 그만큼 이렇게 카카오에 여러분들 의존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카카오와 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카카오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네. 좀 기업이나 이런 것도 이미지가 타격은 갔지만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고요. 안 어떻게 보면 되죠.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피해를 본 게 있어요. 업비트 쪽도 카카오 로그인이 좀 많기 때문에 이쪽도 로그인이 좀 잘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손실을 꽤 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업비트도 네. 보시면 현재 지금 이제 차트가 아니라 화면 보면은
이게 카카오가 멈춘 날에 이제 카뱅 앱도 안 됐고 그리고 뭐 내 돈 네. 사라질까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린 맞아요. 은행에서의 문제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로그인이 안 돼서 매도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손실을 봤다. 네.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라라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그인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로그인 못하신 분들은 네.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이제 그 매매를 좀 보상을 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죠. 같은데. 사실상 코인 시장은 우리가 주말에 매매한다는 게 당연한 이점이고 그렇죠. 사실 주식은 주말에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 쪽으로 주식에 이제 평일에는 주식 하시고 이제 주말에는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상당한 좀 피해가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점이죠.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을 한다는 이유도 이제 주식과는 다르게 이제 네. 뭐 9시부터 뭐 3시 반이 아니라 이게 24시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점인데 여기서 지금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주말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못 한다 해서 네. 그 거기서 이제 그 발생했던 그 예를 들어서 그 보상은 네. 현재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뭐 3일 동안에 거래 수수료만 이렇게 페이백을 해준다고 해요. 아, 얼마나 이거는 작은 정말- 금액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물론 사실 시장 가두리 펌핑인가요? 그렇죠. 시장은 올랐습니다. 네.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네. 할 말은 없지만 현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업비트도 카카오 측과 이제 이 로그인 네. 방식을 이제 바꾸고 자기들만의 로그인을 이제 만들어 가고 이제 이게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거예요. 조만간 네. 10월 말쯤에 이 로그인 방식이 이제 인증을 잘 하셔야 될 텐데 현재 지금 이렇게 업비트 자체도 지금 너무나 지금 뭐 그들 잘못은 아니죠, 솔직히. 그죠.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는 소비자들 이제 우리 고객들을 좀 달래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매도 사실 증빙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증빙 내가 로그인을 했었어야 돼 이 기록들 내가 이런 것들 다 증빙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사실은 일단 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배상 부분, 페이백에 대해서 수수료밖에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 자, 이제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마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도 좀 많이 어렵고 한풀 꺾이고 그래서 블록체인에 여러분들 관심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옛날 뭐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아마존이나 구글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어질 이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오는 데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결국적으로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페이에 대한 문제예요. 페이. 그러니까 뭐가 지불한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중앙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적인 이 시스템을 탈피해서 탈중앙으로 가게 돼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페이의 간편함들 이제 지금 뭐 극도화 이제 자금의 중앙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게 지금 탈중앙을 얘기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얘기하지만 이 중앙화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화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흘러가면서 이런 탈중앙화가 조금씩은 이제 중앙화와 같이 균형을 맞춰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슬라이드폰 쓰던 것도 지금 구식이잖아요. 옛날에 슬라이드폰 딱 올려서 전화 받는 게 이제 옛날에 참 멋이었고 그러는데 요즘은 누가 그렇습니까? 요즘 폴더를 접고 피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제 시간은 이제 점점 발전돼 갈 거고요. 여기서 오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큰 수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잘 하시게 된다면 그런 수혜는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또 카카오 사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카카오 쪽에 과의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투자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종목 하나에 좀 몰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카카오 말고도 뭐 다른 라인이나 다른 서비스들을 만약에 같이 좀 사용을 했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좀
덜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투자에 있어서도 좀 한 종목에 모든 걸 다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는 개념은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투자까지 또 카카오 이런 먹통 사태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가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좀 자세한 얘기들 많이 나눠봤고 또 메타에 관한 재밌는 얘기지만 좀 아직은 좀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무료 방송으로 1시 반에 가드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